현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의 공시에 눈에 띄셨나요? 네, 지속적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는 종목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뭐 하루를 마다하고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 내용이 뭐 그렇게 크다라기보다는 좀 이머징 시장의 지속적인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 1일, 6월 2일자에도 보시면요, 259억 원 그리고 379억 원 등에서 탈모 방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급 계약은 길면은 4년, 또한 2020년까지 이어지는 공급 계약인데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 것은 바로 헤어 필러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7조 5천억 원 정도의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가발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예방이다라는 건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시장을 선점한 이후에 한 6조 8천억 원 정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 시장에 특별한 공급 계약을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 형태로 모발에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머징 시장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항상 중국이다라는 건데요. 지난번 한번 소개시켜 드릴 때도 중국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월에 합자회사 설립을 한번 했었고요. 또한 최근에 진국그룹과 중국 내 제품 판매 유통을 위한 조인트 벤처죠. 합자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제품을 이제 공급 계약하겠다라는 걸로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올 초에는 이제 기대감이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헤어 필러 그리고 보톡스 필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용에 또한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관련주로 봤을 때 뭐 LG생명과학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대용제약이나 또한 메디톡스, 휴메딕스 관련주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약 쪽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미용 쪽으로 보실 때는 이제 이러한 관련주 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지금 현실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우리가 제대열 은행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대열이라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포스트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제대열 은행인 셀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일 나왔던 공시 내용은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 관련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 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잡지 못한 병입니다. 관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이런 알츠하이머병인데요. 현재로서는 신약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었던 상황에서 메디포스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 것은 5월 18일이었죠. 식약처가 밝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희귀 질환, 암 같은 경우에만 신약에만 허용했던 조건부 허가제를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잡아야 되는 병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허용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줄기 치료제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 히딩크 전 감독이 카티스템을 이제 시술을 받으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10% 정도가 무릎에 좀 이상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중도 증가할 것이고 또한 지속적인 지금 무릎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에 앞으로 시장 규모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연골 재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뉴모스템이라는 미수과 희귀 질환 치료제까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메디포스트 사실 당장에 뚜렷한 실적은 많이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기대감을 훨씬 더 걸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나요? 네, 지금 좀 움직임들이 빠른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번 움직이고 난 뒤에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유헬스케어 쪽에 우리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2009년도, 2010년도 유헬스케어, 유비쿼터스라고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건강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련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헬스케어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심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원격 진료였다라는 건데요. 원격 진료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러한 디지털 지금 성장에 따른 발맞춰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는 좀 아쉬웠던 점이 과거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었습니다. SK케미칼에서 중국의 최대 주주로 변경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SK케미칼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대 주주가 중국도 아니었고요. 유니버스 홀딩스라는 유한 회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인수했던 가격이 4,500원대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요. 디지털 지금 헬스케어의 수혜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컴퓨터나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됩니다. 그만큼 치료비 부담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점을 또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 우수한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사물인터넷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우리가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발전이 되고 있을 때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을 우리가 손꼽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풀어야 할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의사 협회에서도 지속적인 반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서 사물인터넷, 웨이러브 센스, 클라우드 등을 우리가 합해서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련주로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나 그리고 같이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인성정보나 관련주도 함께 꼽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태양의 후예로 많이들 알고 있는 NEW 뉴입니다. NEW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반기 영화 흥행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태양의 후예로 가지고만 좀 전반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실적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의 영향을 통해서 2분기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가가 태양의 후예의 영향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즉 주가의 부담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를 본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전 자리까지 다 내려왔다라는 것을 추가적인 지금 강한 방향을 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하반기에 개봉 영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6월달 추석이다 연말이다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책 미디어의 합작회사 해외 시장 확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종목으로 유비케어와 뉴까지 짚어봤습니다. 제시해 주실 만한 전략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감에는 전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경기 민감주를 통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승했었습니다만은 최근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체감으로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좀 지수 상승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던 과대 낙폭주들의 반등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법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더 2분기 실적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실적이나 앞으로 좀 더 부담이 없는 그러한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